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롱을 계속 봐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비트코인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미 롱을 타기에는 늦은 거 아닌가? 이쯤이면 이제 밀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죠. 오히려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상승에 올라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기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롱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디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딱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4시간 봉상의 FBG 상단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일봉상의 FBG 위에까지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 이 저항을 돌파를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를 다시 한번 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매일마다 FBG나 아니면 추세선 아니면 볼륨 TPO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FBG를 봤을 때에는 지금도 저항이구나. 자, 큰 모습으로 봤을 때에도 저항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딱 올라오고 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은요, 강한 시장에서는 결국 돌파의 대상이지 무조건 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한번 차트를 같이 봐볼까요?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왔고 조정을 맞았고 한 번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약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돌파를 한 이런 양봉이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올라오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약한 차트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죠. 약한 차트는 반등 한번 나오고 나서 그냥 밀리고 중간에서 힘이 빠지고 저점까지 이탈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조정을 받더라도 이전 저점을 깨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다시 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 저항 못 뚫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항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장은 이런 구간들을 한 번에 뚫는 경우보다 여러 번 두들기면서 결국에 여러 번 두들기면서 돌파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곧바로 올라타면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밀리게 됩니다. 한 번에 돌파하면. 근데 여러 번 돌파를 보여주다가 결국에 돌파를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당 구간을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를 보여주니까 고점을 예전과는 다르게 시원하게 높였던 모습,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돌파했던 자리를 결국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보여준다면 일봉상의 FBG, 이 비어있는 구간 위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저항으로 보일지라도 다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구간을 완전하게 올라타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 목표는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이 일봉상의 FBG 하단까지 충분히 열릴 겁니다. 왜? 이 유동성들을 흡수한다는 것은 결국의 세력들은 이전 정고점의 목표가 아니라 이런 내부 유동성들이 자리 잡혀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진 않죠. 방향은 일봉에서 하지만 실제로 어디에서 들어갈지는 더 짧은 시간봉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일봉은 큰 흐름을 보되 직접 매매를 할 때에는 4시간봉과 이 1시간봉을 보면서 우리가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 4시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 4시간봉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은 흔들렸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저점을 잡고 나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반등은 보여줬지만 흔들리고 올라오고 다시 고점을 높이니까 흔들리고 올라왔었는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시장에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돌파만 하면 매도세가 나오니까 결국에 저점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봤죠.
왜냐면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라요. 기준을 계속해서 지켜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 4시간 봉상의 FBG 딱 상단 라인을 돌파를 보여주더니 다시 한번 돌파를 보여주더니 결국에 고점은 못 높였지만 이 일봉상의 FBG 하단 라인까지는 도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매수세가 받쳐지기 시작하더니 위로 끌어올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차트는 아무 자리에서나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는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FBG를 단순히 빈 공간,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빈 공간이 형성되는 이런 자리 긋는 거 맞지만 여기서 잡혀있던 내부 유동성들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이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아직 상승 기준은 살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있죠.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볼 때 캔들 하나만 봅니다. 빨간 봉이 나오게 되면 불안해지고 이런 양봉이 나오게 되면 안심합니다. 그런 저는 캔들이 아니라 이런 구조 자체를 본다는 거죠. 지금 구조를 보면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 또한 높아지고 있죠. 결국 이걸 뭐라 부르냐면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우.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저는 섣불리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눌림이 나온다면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4시간 봉상의 FBG 위에는 딱 일봉상의 FBG가 잡혀있죠. 결국에 이 자리가 괜히 계속해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위에 있는 유동성들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결국 세력들이 만든다는 건데 그 이유가 이 아래에 있는 유동성, 이 내부 유동성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 대해서 도전을 보여주면서 한 번의 양봉만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이 구간에 대한 이 빈 공간을 그냥 흡수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벌써 이 4시간 봉상의 FBG를 돌파하고 해당 구간에서 약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향과 타점은 다릅니다. 방향은 위를 보더라도 타점은 좋은 자리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해 드렸던 게 아무 데서나 롱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이 겹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롱 관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죠. 이 기준을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1시간 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에 타점이 나올 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타점이 나올 때나 실시간으로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봉도 좋고 4시간 봉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결국 트레이딩을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으로 1시간 봉을 확인하죠. 자, 보시면 여기에 POC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이 POC 같은 경우에는 64,164달러 이 정도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 POC가 왜 중요할까요? 자, POC는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한 가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밑에 있는 거래량을 특정 시간에 거래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거래량인데, 자, POC는 결국에 이 특정 시간 동안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그 가격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가격이 해당 가격이니까 여기서 POC가 잡힌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기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결국 다르게 말했을 때 이 POC는 거래가 많이 된 가격이긴 하지만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다툰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시간 봉상의 FBG. 자, 딱 보시게 되면 이 4시간 봉상의 FBG 하단에서 결국에 가격, 이 매수와 매도가 가장 많이 치열하게 싸웠던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근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게 해당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자리입니다. 해당 가격이 64,164달러. 딱 이 정도가 되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런 자리들은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매수가 받쳐지는 그런 자리가 된 거고, 여기서는 거래가 많이 되면서 매수와 매도가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내려왔으니까 저항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돌파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돌파를 보여주면서 해당 구간에서 눌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4시간 봉상의 FBG 상단과 마주쳐 있는 구간, 저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겹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FBG 하나만 있는 자리보다 FBG와 이런 POC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가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이 자리는 충분히 농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라간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이 64,120달러입니다. 자, 이 구간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딱 보시면 제가 이 POC를 한번 건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4시간 봉상의 FBG의 상단을 한 번 더 도전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서 눌림을 준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진입부터 시작해서 익절까지 손절까지 근데 그 기준까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에 100%는 없죠. 그런데 기준이 겹치는 자리에서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신 걸 이렇게 캡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관점들을 제가 어제 영상에서 64.7K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제가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딱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자리들을 실시간으로 잡아야 되는데 올라간 뒤에 오를 줄 알았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여기가 기준이다를 먼저 공유를 드린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 또다시 오늘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이 또 다시 나오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관점들 뿐만 아니라 타점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음 주 시장에서도 정말 좋은 수익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 봉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지금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 거래가 많이 된 오늘 시간에 거래가 많이 된 이 POC를 넘지 못하니까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이 구간 이 POC와 4시간 봉상의 FBG 이 가격이 64.1K와 64.2K죠. 이 가격을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중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저는 67K 본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이 터지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가 마지막 눌린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반대로 제가 이 밑에서 기다리는 관점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POC가 해당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거래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시간까지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POC가 내려오면서 갑자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이런 기준은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 POC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거는 추격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기다릴 겁니다. 64.1K 그리고 64.2K 자 물론 이 자리가 무조건 기다려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냐라고 했을 때 내려오면서 그때 당시에 수급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기다리긴 하겠지만 이 자리가 정말 왔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방에서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잡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흐름을 보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살펴보면서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올라갈 것 같다,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상승, 아니다 조정이 조금은 나올 것 같다 그러시다면 하락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